2003년 유럽은 스마트 1호를 달에 직접 충돌시켜 달의 지지를 연구하고 2013년 중국은 창어 3호를 발사해 무인 달 차량 옥토끼를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달 탐사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앞으로 활발하게 달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달 기지 건설이 성공한다면 달의 각종 에너지 자원을 발굴할 수도 있고 달을 다른 행성의 전초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달 탐사 현장 그리고 달의 무한 매력을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로켓 박사 최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폴로 11호를 중심으로 달 탐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달 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아폴로 11호 이외에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달 탐사 계획과 달 탐사선 그리고 달 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달 탐사를 계획하고 진행해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달 탐사에 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달 탐사는 그 연구부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국제우주대회 개막식에서 우주정거장과 달 착륙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달 탐사 계획에 대한 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달 탐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달 탐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발사체가 필요한데요. 2020년까지 이 발사체를 개발해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큰 로켓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발사체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해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2013년 11월 우리나라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기를 2020년 6월에 완료하는 안을 확정했는데요.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의 신형 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개발에 착수했고요. 2017년 12월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2020년 6월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성공되면 그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달 탐사를 위한 궤도선과 착륙선을 각각 발사체에 실어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달 궤도선은 현재 지구상에 떠 있는 위성과 형태가 유사한데요. 발사 후 1년간 달 궤도 주변을 돌면서 자기장과 먼지 등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 착륙선에는 원자력 전지로 움직이는 탐사 로봇인 로버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방랑자라는 뜻을 가진 로버는 인간이 갈 수 없는 달에 대신 파견돼 달 표면의 희토류 등 광물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로버는 20kg 이하의 무인 자동차 형태가 될 텐데요. 로버를 실려보낼 한국형 발사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넓은 범위를 탐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로버는 달 표면의 40km 이상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서 원활히 주행할 수 있도록 특수한 바퀴를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테레오 이미지 처리 및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스스로 판단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전 기반 주행 시스템 연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극한의 온도차를 버티는 기술인데요. 영하 130도에서 영상 180도를 넘나드는 달 표면에서 로봇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 연구진은 태양열과 원자력 전지를 이용해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물로 비유하자면 정원 동물처럼 로봇 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죠. 그럼 로봇가 아닌 사람이 직접 달에 갈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역시 이것도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국제 공동으로 유인 달 탐사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활발히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는 어떻게 달 탐사를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달 탐사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1990년 1월 24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히텐이라는 달 탐사선을 보낸 상태인데요. 히텐은 달 표면의 원소 및 광물의 구성, 지형, 지하 구조, 자기 이상, 중력장에 대한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세레네 1호를 발사했는데요. 이 탐사선은 달의 직접 충돌에 HDTV급 선명한 달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레네 1호는 충돌하기 직전까지 달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달을 향해 낮게 비행하며 촬영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에 충돌한 뒤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2017년경에는 세레네 2호를 발사할 계획인데요. 세레네 2호는 무게 1000kg짜리 달 착륙선과 무게 100kg짜리 달 로버가 실릴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달에 과학 연구 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는 등 다방면으로 달 탐사에 관해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또한 중국도 달 탐험을 강력히 추진하는 나라인데요.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을 단결시키며 항공기술, 재료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달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달 탐사에 매우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은 2004년에 시작되었는데요. 1,750억 원을 투입해 탄생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를 2007년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와 간섭계, 레이저 고도계, 고에너지 태양 입자 탐지 장치, 저에너지 이온 탐지 장치 등을 창어 1호에 탑재해서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창어 1호는 달 상공 200km 지점에서 달 주위를 돌며 달 표면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전송했는데요. 달 표면 광물 원소를 분석하고 지표면의 특성과 온도 등을 파악하는 임무를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창어 2호가 발사됐는데요. 창어 2호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달 표면 15에서 100km 상공을 돌며 7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달 입체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 투타티스에 대한 근접 탐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13년 12월 중국은 달 착륙선 창하 3호를 달에 착륙시켰는데요. 무인 달 차량인 옥토끼를 달에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공한 쾌거이기도 했죠. 옥토끼는 90일 동안 달의 지형 및 지질 구조를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지구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달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2020년경에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2030년경엔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를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는 약 1,000억 원을 들여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를 2008년 10월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찬드라얀 1호는 100km의 달 궤도에 진입해서 2년 동안 달 사진을 찍고 관측하였습니다. 특히 달에서 물과 얼음을 발견해 인도의 우주개발 능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찬드라얀 1호의 관측 결과로 달 표면에 약 6억 톤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최초의 달 탐사선 스마트 1호는 2003년 9월에 발사됐는데요. 2004년 11월에 달 궤도에 진입해 달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달 내부 구조나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 달에 직접 충돌하면서 여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속 7,200km의 속도로 달의 화산 분화구 지대인 엑셀런스 호수와 충돌했는데요. 이 충돌은 달 표면에 수 킬로미터까지 올라오는 먼지 구름을 생성하고 달의 파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떨어진 먼지 구름과 파편을 지구에서 분석해 달의 지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달의 중심에 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세레네 1호처럼 스마트 1호도 달과 충돌한 뒤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이 달을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중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연구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달의 환경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은 진공 상태이며 온도 차이는 300도를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에는 달의 인력에 의해 많은 운석이 소리 없이 맹렬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주정거장보다도 훨씬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의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그것은 달 기지가 다른 행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 궤도나 달에서 우주선을 조립하여 발사하면 중력이 작은 달에서 우주선 탈출 속도가 초속 2.38km 정도로 낮기 때문에 11.2km의 빠른 속도를 가진 지구보다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달에는 헬륨-3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의 에너지 자원이 꼭 필요하죠. 또한 달 표면에는 중국 면적만한 크기의 두께 1, 2km를 가진 현무암층이 있는데요. 그중 20%가 희귀금속인 티타늄을 포함하고 있는 티탄 광석입니다. 가볍고 강도가 크며 내열 내식성이 뛰어난 광석이죠. 세계 각국에서 달 탐사 및 기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이 희귀 금속과 미래 에너지 자원인 헬륨-3의 확보를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달 기지가 건설된다면 지구에 필요한 전기를 달에서 생산해 지구로 송전하는 발전 기지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달 극지방에 태양 전지판을 많이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 뒤 지구에서 받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를 생산한 후 지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달이라는 극한적인 자연 환경에서 기지를 세우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기지 내의 공기가 진공 상태인 달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밀성이 높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새어나간다면 당연히 기지 내 우주인이 살 수 없겠죠. 두 번째로 달의 온도를 고려해서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기지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강력한 방사선과 운석으로부터 우주인이 보호될 수 있는 기지여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에 쌓여있는 먼지가 달에서 움직이는 운반체의 베어링이나 우주복의 연결 조인트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먼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확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달 기지는 어떠한 재료로 건설해야 할까요? 달과 같은 극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우주인을 보호하려면 달 기지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적합한데요. 콘크리트는 달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성분은 물과 골재 그리고 시멘트인데요. 현재 미국의 과학자들은 항공우주국에서 얻은 달의 모래로 물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죠. 달의 모래 속에 들어있는 티타늄 광석인 일메나이트를 섭씨 1000도의 고온에서 수소와 접촉시켜 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을 다시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1톤의 산소를 만드는데 약 70톤의 모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달의 모래에는 시멘트 재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멘트를 달에서도 구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돼 달에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달기지 건설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럼 달기지는 어디에 건설되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달의 남극이 가장 유력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달의 남극이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달의 남극은 태양빛을 1년 중 80에서 90%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달의 기지로 가장 유리한데요. 또한 우주선이 달에서 착륙과 이륙을 할 때 타 지역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대가 높아 달의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의 남극에는 수소나 얼음 등 광물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찾은 가장 좋은 장소는 쇠퀄튼 크레이터 주변인데요. 이 지역은 가로 7km, 세로 2km 정도의 크기의 지역으로 달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대가 주변보다 높아 우주선이 이착륙하기에도 좋고 근처의 크레이터에서 얼음도 찾을 수 있어 달기지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달 탐사뿐 아니라 달기지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둬 달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달 탐사 계획 및 달기지 연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 계획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지만 달 탐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듯 세계 각국이 모두 힘을 합하여 참여하여야 달 탐사와 달기지 연구가 발전할 수 있겠죠. 아직 달 탐사 경험이 없는 한국은 전자기술과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달 탐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텐데요. 현재의 계획대로 달 탐사가 진행돼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